면접에서 가장 특이했던 질문들은 외식가냐 소식가냐. 그걸 물어봐요? 저는 파리에 있었기 때문에 메뉴판을 이해를 못해서 식당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EF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김다은입니다. 오늘 면접 컨설턴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합 구독자 약 15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은 나래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콘텐츠는 면접이나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고 실제로 1:1 컨설팅이나 면접 챌린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학생분들도 많고 직장인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좀 면접 컨설턴트 분과 함께하면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고요. 제가 좀 이 학생들이나 직장인분들한테 질문들을 취합을 해봤어요. 그거를 토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건데 요즘 취업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변화나 트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는 그 직무에 대한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게 최근 뭐 근 3년에서 5년 정도의 트렌드라고 보여요. 네. 전에는 뭐 대학교만 잘 다녀도 사람들이 합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마케터를 지원했다 하면 마케팅과 관련된 성과를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은 기업들하고 같이 한 프로젝트라던가 인턴이나 이런 경험에서 성과까지 이어온 경험을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능력을 갖춘 지원자를 계속 뽑는 추세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특정 산업군이나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따로 있을까요? 그냥 직무마다 다 요구하는 역량은 다 다르게 네, 그쵸, 있어요. 그쵸.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요구하는 역량이. 영어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미리 지원자한테 영어 면접을 본다고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현장에서 갑자기 오늘은 면접을 영어로 하겠다. 그래서 40분 동안 영어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 고지를 하지 않았어도 면접에서? 갑자기 면접관이 네 안녕하세요 뭐 하더니 이제 영어로 시작하겠다. 진짜요? 네 그런 경우도 대기업인데도 드물지만 네.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외에는 기본적으로는 문제 해결력이라던가 아니면은 사람들하고 조금 더 원만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들 그런 건 모든 직무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취업 분야별로 필요한 어학 성적이 따로 있을까요? 뭐 오픽도 있고 토익도 있고 토익 스피킹도 있잖아요.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말하기 성적이 네. 계속해서 필수로 가고 있고요. 오히려 토익 같은 점수는 안 보는 곳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전에는 이공계 친구들 있잖아요. 네. 뭐 엔지니어나 뭐 품질관리 이런 쪽은 영어 성적을 아예 안 내는 곳들도 있었는데 확실히 말하기 성적들이 상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전에는 IL도 붙었다. 네. 뭐 IM 정도면 괜찮다 하면은 제가 최근에 본 합격한 이력서 기준으로는 네. IH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확실히 좀 말하기 성적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 면접도 엔지니어들도 본다고 하는 걸 보면 정말요? 회사에서 이 사람이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래님의 인스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 볼 때 보통 1분 자기소개 꿀팁이나 면접에서 임하는 자세 이런 거를 주로 올리셨는데 그럼 먼저 1분 자기소개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캐릭터를 제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원래 뭐 강점 2가지 이런 버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친구가 5번으로 떨어졌었는데 네. 그 친구랑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킥복싱이 취미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마케터였거든요. 그러면 너 킥복싱하는 마케터로 한번 캐릭터를 잡아보자. 근데 킥복싱이 왜 좋냐? 그랬더니 본인이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걸 알고 상대방의 강약점을 알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는 그 이기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킥복싱하는 마케터 누구다 이렇게 바꿨는데 갑자기 합격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실 좀 무리수 같잖아요. 네. 어머 킥복싱 너무 오글거려.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이렇게 취미에 비유하거나 아니면 어떤 한 문장으로 제시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면접관 입장에서는 딱 각인이 되는 거죠. 쟤 킥복싱.
이런 식으로. 아, 면접에서 끝나도 저 킥복싱 괜찮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아. 그래서 뭐 킥복싱을 모두가 하진 않을 거 네,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킥복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서 캐릭터를 제시해라. 그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는 사람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런 준비를 할 때도. 그쵸, 그쵸. 아.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회사에서 일할 때 내가 어떤 모습이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네. 그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네. 한 친구가 너는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다는 얘기를 많이 듣냐 그랬더니 자기는 웃기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완전 비주얼은 이렇게 차가운 그런 막 도시 여자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전혀 웃겨 보이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합격을 해가지고 만나서 보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조근조근하게 드립을 날리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회사 생활에선 전혀 웃기지 않은데 본인이 나 웃기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하니까 완전 캐릭터 잡는 걸 어려워했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또 이제 취준생들은 면접관을 보면 떨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가면은 말을 못하기 마련인데 이럴 때 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면접관이 이 면접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다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기 위한 대화 자리인 거거든요. 네. 근데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편안함? 그쵸? 네. 티키타카잖아요. 한마디를 했는데 네! 막 이러고 아. 아닙니다! 막 이러면 저 사람이랑 같이 있기 불편해 생각하잖아요. 근데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뭔가 면접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스크립트에 갇혀요, 자꾸.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물어봤는데 동문서답하고 외운 것만 얘기하고 딱딱하게 얘기하니까 저 친구랑 일하기 힘들겠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접은 떨어져도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가고 그 대신 열심히 준비를 하되 조금 더 자연스럽고 티키타카하는 그 느낌을 캐치하고 가면 좀 더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 붙어야 돼 이런 것보다는 편안하게 대화하고 오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게 좋겠네요. 그쵸. 대신 공부는 해서 가야 되죠. 그쵸. 뭐 이 직무에서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이 회사가 뭐가 좋고 이런 건 알아야 되는 거죠. 맞아. 근데 실은 뭐 간절하다고 붙여주진 않거든요. 회사라는 게. 맞아요. 운도 정말 있고 해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편하게 임할 수 있고 그 점에서 면접관한테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학과 관련돼서 질문을 해보자면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게 이런 스펙에 좀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에 적는 거라든지 면접에 어학연수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좀 될까요?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전형에서 말하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 경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도움은 되지만 그 시점이 언제인가 이 부분은 전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가장 좋은 건가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학교 다닐 때 보통 요즘엔 휴학을 하는 추세니까 네, 맞아요. 휴학하고 다녀오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방학 같은 때 뭐 토익 공부한다고 대학교 2학년 때 막 학원 다니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하등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토익 공부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학교 4학년 때 한 6개월 준비해서 900점을 넘겼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2학년 때 준비하는데 어차피 만료되니까 맞아요. 네, 그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럴 때 해외 경험을 하고 내가 실전도 부딪혀보고 또 어학연수 가면 어찌됐건 해외 생활을 독립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대학교 때 뭐 교환학생, 어학연수 이런 종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너무 공부에 집중하고 그러느라 혹은 뭐 지난 코로나처럼 갈 환경이 안 된다면 졸업하고 내가 좀 공백기 길어지는 것 같다 하면 그때 다녀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취업 비성수기 시즌에. 그러면 졸업을 하고 가도 그냥 가는 게 일단 좋기는 도움은 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제 다녀왔지만 그거를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활용하는 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학연수 다녀오고 나서 3개월 이내로
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보면은 네. 어학연수 다녀온 분들 중에도 시간이 지나면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초반에는 계속 영어로 얘기하다 오니까 네. 공부도 잘 되고 점수도 팍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효 기간이 있으니까 빨리 일단 봐서 높은 점수를 팍 따버려라. 그리고 어학연수에 가서 뭐 했던 여러 경험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원래는 뭐 A 레벨이었는데 나는 목표가 3개월 내로 C레벨로 졸업하는 거였다. 그래서 학교 수업도 듣고 그 친구들하고 동호회 같은 활동 같은 것도 해서 진짜 열심히 했더니만 내가 정말 월반을 해가지고 졸업도 했고 돌아와서 시험 쳤더니 잘 받았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 친구는 어학연수 가서 안 놀고 뭔가 굉장히 알차게 목표 지향적으로 사는구나 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도 어학 실력을 더 키우고 싶어서 직장을 다니다가 나중에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도 좀 있을까요? 거의 못 보기는 했어요. 하지만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직하려고 어학연수를 갔다기보다는 네. 그냥 퇴사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국내에서 좀 취업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어학연수라도 다녀오자라고 해서 좀 경험 차원에서 다녀온 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다녀와서 아예 나가서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외국을 나가고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한국은 아무래도 네. 빡빡하고 이런데 다른 나라 가면은 조금 더 여유로운 문화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어학연수를 짧게 갔다가 대학원을 가는 케이스가 있고 이전에는 그런 케이스를 보면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돌아와서 정말로 대학원까지 잘 졸업하고 온 분들은 확실히 커리어 퀀텀 점프를 성공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대학생들은 워홀이나 교환학생, 어학연수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각각 특징이 뭔지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는데 나래님이 보셨을 때는 세 개 중에 좀 비교를 하자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 더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장단점보다는 네. 실은 교환학생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토플 점수도 해야 되고 학교 면접도 봐야 되고 교환학생이 되면 좋겠죠. 왜냐면은 학교가 연계가 되어 있고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나는 어찌됐건 열심히 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학연수를 가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교환학생을 1순위로 했지만 안 되는데 플랜이 틀어지니까 어학연수를 가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워홀과 어학연수를 두 개를 좀 비교한다면 그건 석양 차이인 것 같아요. 실전에서 빨리 부딪혀 보면서 돈도 좀 벌면서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워킹홀리데이 가는 거고요. 그건 나한테는 좀 너무 도전적이어서 일단 어학연수 가고 싶다 한다면 그런 친구들 어학연수라서 이거는 장단점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세 개가 뭐가 됐던 어차피 외국에 다녀온 경험이니까 이것도 잘 살리는 사람의 나름이겠네요, 그러면. 그쵸. 네. 교환학생이 만약에 됐는데 그게 점수 높은 사람들 위주로 먼저 매칭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인도에 가야 돼. 네. 저는 영어권에 가고 싶었는데 그럴 때는 교환학생이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교환학생은 또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 네. 그리고 비용도 뭐 엄청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막상 이제 살펴보고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어학연수가 그냥 단순히 어학 습득이 아니라 회사 이런 데에서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지려면 어떤 경험이 더해지는 게 좋을까요? 공부만 했다. 네. 이거는 경쟁력이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진짜로 갔으면 제대로 해서 돌아왔을 때 정말 높은 영어 성적을, 어학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실력을 향상시켜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어학연수여도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 수업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여러 국가의 사람들하고 교류해 볼 수 있고 그런 경험을 쌓아온다면
뭐 이문화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면은 어찌됐건 해외에 있으니까 학원만 가지 않고 뭐 이것저것 그쵸. 해보고 경험도 하고 또 네. 이제 어학연수라는 게 가서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면서 또 경험도 많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잘 녹여내리면 자소서나 이런데. 그쵸.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 끝나고 나는 좀 일해보고 싶어서 했다고 하면 어떤 친구는 자기가 이력서를 거의 100번을 냈대요. 너무 일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냈는데 안 돼서 좌절스러웠는데 그게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력서 내다가 스시집에 입사를 했다. 근데 스시집에서 본인이 메뉴 컴플레인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있어서 네. 메뉴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 때문에 매출이 올랐다. 이런 경험을 쓴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컨설팅 하신 분들 중에 어학연수로 인해서 커리어 방향이 바뀐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면접 컨설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네. 취준이들의 모든 스토리 라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에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예전에 해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녀와서 네. 나는 한국에 알바 글래. 난 그냥 한국에 계속 있을래.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 기업을 다니다가도 이민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네. 아예 해외로 학교를 다시 진학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전에 해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모은 돈으로 어학연수를 갈지 적금을 할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나래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모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3억을 모았다. 네. 그러면 그 돈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뭐 투자도 해볼 수 있는 거고 해서 뭐 그 부분에 뭐 일부를 쓴다. 뭐 이런 거라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모았다. 네. 그럼 실은 1,000만 원은 큰 돈이 맞지만 직장 생활하면 또 금세 모을 수 있는 돈이기도 하거든요. 네. 연봉을 잘 받고 하면은. 그래서 시간이 있고 그런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저는 어학연수 뭐 한 3개월이라도 다녀와 보는 거는 추천해요.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20대 때 번 돈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학생 때 모은 돈도 어디 간지 모르겠고 직장 다니면서 번 돈도 어디 간지 잘 모르겠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교환학생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네. 저는 썸머스쿨로 한 달 코스를 다녀왔는데 지금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저도 공백기 때 해외 경험을 더 쌓아보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외 경험은 돈뿐만 아니라 네. 시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럼 지금 갈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래님은 가고 싶으세요? 어학연수를? 꼭 어학연수가 아니더라도 저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한국을 떠나서 네. 몇 년 정도 살아보는 것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이 네. 아예 해외로 떠나려고 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아요. 아니면은 뭐 4, 5년이라도 살아보고 오겠다. 그 친구들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했던 건데 컨설팅을 통해서 변화나 성장을 경험했던 수강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했던 수강생들의 사례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수강생들이 저한테 너무 특별한 친구들인데 그쵸. 네, 그래도 좀 최근에 기억나는 친구는 네. 그 친구는 좀 다 늦었어요. 대학교도 군대 갔다가 후임 보고서 후임한테 막 나 공부 가르쳐라 해서 25살 때 대학을 가고 네. 그리고 뭐 회계사 공부하다가 네. 또 안 돼서 거의 29, 30 이때 방향을 금융공기업으로 돌렸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사실은 스펙이 없었거든요. 공기업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컨설팅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해서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붙었을 때 제가 좀 진짜 눈물이 네, 나더라고요. 열심히 살면 또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명은 그 친구는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졌어요. 약간 원래도 콘텐츠 만드는 거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가 작년에 저랑 준비했었는데 첫 면접에서 최종 면접까지는 갔지만은 탈락을 했어요. 근데 네. 그게 그 친구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 핏이 안 맞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합격한 친구도 아는데. 네. 근데 그 친구가 어저께 자기 드디어 최종 합격했다고 이렇게 진짜요? 올렸더라고요. 아 진짜 빨리 잘 붙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붙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음. 그러면 저는 처음 말씀해주신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 아예 무스펙이셨잖아요. 어떤 점을 좀 개선을 해서 성공까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기업에서 무스펙은 사실 서류 통과가 거의 네, 불가능하다고 맞아요. 보시면 되고 그 금융공기업이니까 필기를 잘 친 건데 뭐 필기는 그 친구가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고요. 근데 면접적인 부분에서는 소재 선정, 고객을 만족시킨 경험이 있냐 뭐 그랬는데 자기가 음식점에서 일했을 때 고객님이 포구가 오는데 배달해달라고 해서 배달해줬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고객의 요청을 들어준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 대신에 면세점에서 일했을 때 웨이팅이 너무 많으니까 그 친구가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을 도입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컴플레인을 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써먹어라. 이렇게 바꿔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면접에서 가장 특이했던 질문들은 또 뭐가 있었을까요? 대식가냐 소식가냐. 그걸 물어봐요? 제가 진짜 듣고 제일 황당했던 질문이거든요. 그런 면접 질문은 그냥 뽑고 싶으니까 이런 사람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 아니에요? 진짜 저는 제가 그 후기를 들으면서도 네.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별력이 아예 없는 질문이어서 대식가 소식가 조금 황당한 질문이 있었고요. 근데 취준생들은 이거 어렵거든요.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대식가라 그러면 밥비 많이 나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게 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라서 대처 능력을 보고 싶었을 거고요. 또 신한은행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동물이 되고 싶다면은 무슨 동물이 되고 싶냐? 진짜요? 뭐 그 동물에 무슨 능력을 갖고 싶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다 창의성이나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런 거 말고는 뭐 아버지 뭐 하시냐? 근데 그런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아버지 뭐 하시냐요? 네. 요즘엔 사실 하면 안 되는 질문이고 그쵸. 기업들이 안 하긴 해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 그 친구 학교 나왔었어요. 대학교는 다 한국에서 나왔는데 중국에서 중고등학생 때를 보내니까 이게 왜 뭐 갔냐? 그래서 아버지 따라 갔다. 그럼 아버지 뭐 하시냐? 그래서 아버지가 뭐 거기 사업하면서 중국에 있어서 저도 따라갔다 왔다. 이렇게 된 건데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갑자기 저 오늘 면접 갔는데 뭐 아버지 뭐 하시냐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했죠. 근데 요즘에도 물어본대요. 그냥 뭔가 좀 정말요? 특이하다고 생각되면. 또 회사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이렇게 항상 말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답변이 가장 모범 답변일까요? 실은 모범 답안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면접을 끝내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걸 하는 게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좀 하지 말아야 되는 종류가 있다면 내가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 기업이 좋아졌다. 그 말은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이 기업 옛날부터 좋았으니까 지원하는 거 아닌가? 왜 면접 기간 동안 좋아졌다고 한정 짓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면접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도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면접관들이 면접 기회를 사실 주지 않거든요. 실무자들이 서류 검토를 하는 건데. 근데 물어보니까 어찌됐건 면접관이 그 회사를 대표해서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거다. 뭐 이런 말을 들어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고 추천하는 답안은 1분 자기소개 리마인드 하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면접관들이 들은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복싱했던 마케터 그 친구도 제가 뭐 1분 자기소개 때 복싱하는 마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했더니 면접관이 맞다 이랬대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 말대로 안 듣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 뭐 포부 같은 거 얘기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이상한 질문 하지 말고 역질문 하지 않고 역질문을 해도 되는데 그 질문이 뭐 제가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공부해야 되는 거고 뭐 제가 입사하기 전까지 무슨 준비해야 되냐? 아직 입사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제 면접이 오늘 어땠나요? 뭐 이런 것도 너무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또 혹시 추가적으로 뭐 말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 있으세요? 해외 경험을 이제 저 또한 짧게나마 해봤었잖아요. 네. 그때 정말 저도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파리에 있었기 때문에 네. 메뉴판을 이해를 못해서 식당에 갇혀 있었던 적이 아, 있어요. 진짜요? 네, 막 2유로가 부족해가지고 아. 친구가 갔는데 휴대폰도 그때 로밍을 안 해서 빌어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돈을 주고 했었는데 네. 그런 순간들 그리고 또 그때 되게 외로웠어요. 어찌됐건 음. 한 달이라는 기간이 길잖아요. 네. 꽤나. 그렇기도 하고 뭐 여행하면서도 뭐 잃어버리고 뭐 길도 잃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겪고 나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새로운 걸 해봐도 내가 뭐 그때 뭐 이런 일도 겪었는데 맞아요. 뭐 이거 괜찮지 않을까? 뭐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음. 이렇게 하게 돼서 굉장히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특히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네.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태도적으로 전 도움이 됐어요. 아. 물론 한국에서도 그런 환경 많이 있겠죠? 하지만 해외라는 곳은 내가 극복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은 취준생이든 여유 있는 직장인 분들이건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된다. 요즘 취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많이 쉬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슬프고 저도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첫 직장부터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네. 제 주변에도 보면은 다른 회사 다니다가 뭐 업무 10년 차에 대학교 때 가고 싶었던 삼성전자 들어가고 오. 뭐 현대자동차 4번 떨어지다가 다른 데서 경력 쌓다가 갑자기 경력직으로 합격하고 오.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해보면서 경력 쌓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원하는 대로 될 거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래님과 취준생들을 위한 토크쇼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같이 다은님하고 하고 싶은데 제 시그니처 멘트가 어. 합격하자거든요. 네, 혼자 하셔도 돼요. 아니요, 같이. 네, 같이요? 네. 네, 같이 그러면 합격하자. 합격하자. 네. 그러면 각자 카메라 보고 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합격하자. 안녕.